시청자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출전하는 날인데요. 네, 얼마 전에 끝이 났던 LG배에서 한국 랭킹 1, 2, 3위 박정환, 신진서, 김지석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잖아요. 네네. 이 선수들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바둑에 앞서 중국 갑조리그가 어떤 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점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 주장전에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고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속기전은 30초 초읽기, 생각시간 1분 10회가 주어집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인데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2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3연패에 좀 부진에 빠졌어요. 작년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박정환 선수가 처음에 연승을 거두다가 중국의 미팅 선수에게 패하면서 그때 이제 연패를 당했잖아요. 그 이후에 올해도 참 똑같아요. 세 번째 판에 미팅 선수에게 패하더니 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좀 오늘 꼭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이동훈 선수 역시 중국 갑조리그의 강점을 가진 기사들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초에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전에 LG배에서 8강에 진출을 했고 컨디션이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5라운드에는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는데요. 결과가 좀 좋았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일단 뭐 9판 4승 5패 5할 승률이 안 됐고요. 그리고 박정환 선수가 저우르이앙 선수에게 패한 것,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우광야 선수에게 패한 것. 사실 김지석, 우광야 좀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이겨줘야 하는 그런 오더였는데 이 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대신 또 신민준 선수가 한국에서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천명훈 선수한테 좀 완승을 거두면서 좀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5라운드였던 것 같습니다. 박하민 선수와 이제 설현준 선수는 신의 기사들인데 설현준 선수 첫 번째 출전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황신 선수에게 패했어요. 좀 아쉬웠던 한 판이었습니다. 순위표입니다. 일단 중심 베이징 팀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장수 팀이 바로 좀 2등을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장수 팀 계속 이제 1위 자리에 있다가 중심 베이징 팀에게 1위를 빼앗기고 2위로 내려왔고요. 수볼 항저우 역시 강팀답게 샤먼 팀도 그렇고요. 지금 상위권에 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위권 팀인데요. 이제 텐진 팀 두 팀이 하위권에 쳐져 있고요. 개인적으로 역시 눈에 띄는 팀은 지금 선전팀이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가 저희가 계속 사실 중계를 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 팀은 신민준 선수 말고는 사실 다른 선수가 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등의 위험한 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잘 버티고 있습니다. 6라운드 오더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판일러 선수가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오더를 보시면은 이 주장전 말고 전체적인 오더가 역시 청두팀이 조금이라도 좀 선수 면면이 두텁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하지만 주장전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박정환 선수가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비교입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밀리는 게 잘 많진 않은데 또 판일러 선수한테는 좀 밀리고 있네요. 판일러 선수에게 사실 박정환 선수가 모든 부분이 강하지만 중후반 부분이 엄청 세잖아요. 근데 판일러 선수에게 두 판 모두 중반 후반에서 뭐 만만치 않았던 바둑이긴 하지만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오늘 대국 박정환 구단 특히나 중반 후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확실히 앞서지만 좀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부분이 좀 깨림칙합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에 펼쳐졌던 LG배에서 박정환 선수는 8강전에 기분 좋게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고 판일러 선수 같은 경우는 김지석 선수에게 정말 엄청나게 유리했던 바둑을 대역전패를 당하고 그 이후에 지금 첫 번째 판이거든요. 뭔가 좀 데미지가 아직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정환 선수가 좋은 바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대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조이기 5회가 주어집니다. 박정환 구단의 100번으로 바둑이 시작이 됐고요. 다음 파닐러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역시 좀 수읽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파닐러 선수의 좀 바둑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좀 파고든다. 네. 상대에게 파고든다. 그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 수익기로 모양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장점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수읽기가 좋다 보니까 수읽기에 좀 매몰돼서 네. 좀 전체적인 대세관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게 또 파닐러 선수의 약점으로 지목되기도 하거든요.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대세관으로 좀 앞서 나가면서 상대가 좀 파고드는 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초반에서 중반 부분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반 부분에서 파닐러 8단의 좀 그런 노림수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이 좋아하는 100번으로 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좀 좋은 내용으로 이제 파닐러 선수에 대한 연패 그리고 중국 갑조리그의 연패를 모두 좀 끊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다음 100도 이제는 걸쳐가는 당연히 저기로 갈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래냐 위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위로 이제 걸쳤을 때 사실상 나오는 정석이 거의 뭐 이거밖에 안 두어지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다가오고 두 칸 벌리고 이런 정석도 많이 뒀었는데 최근에는 정말 한 판도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예상대로 붙여갔고요. 좀 간명한 진행이 좀 진행될 것 같기도 합니다. 파닐러 선수 대국을 중계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같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파닐러 선수가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기대를 받았던 기사거든요. 네. 지금도 좋은 성적 그리고 주장에 나올 만큼 본인이 인정받고 있지만 사실 중국 바둑계에서 파닐러 선수한테 거는 기대는 지금 미이팅 선수와 판팅이 선수 정도의 기대였거든요. 아주 약간은 못 미치고 있죠. 세계대회 결과에서 이제 우승컵과 좀 거리가 먼 부분,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파닐러 선수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파닐러 8단 특히나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파닐러 선수에게 지금 2번이나 다른 대회에서 진 적이 있기 때문에 꼭 뭐 갚아줘야 할 빚이 있습니다. 지금. 좀 이런 집요함에 박정환 구단이 좀 지친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저는 파닐러 선수를 보면 느끼는 인상은 생긴 건 정말 둥글둥글한 약간 곰돌이 푸 약간 이런 네. 인상인데 바둑을 두는 건 정말 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상대 진영에 이제 파고들기도 하고 좀 정말 치열하게 두거든요. 노림수의 깊이도 굉장히 깊고요. 네. 흙도 이제 큰 곳인 하변 쪽을 걸쳐가면서 아직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견실하게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닐러 선수가 뭐 잔수가 밝고 노림수가 깊은 바둑이 있지만 상대가 견고하게 지켜놓은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견고한 운영을 또 박정환 구단이 잘하잖아요. 네. 이제 어렵게 둔다면 뭐 이곳으로 이제 양걸침을 하면 위쪽을 이제 붙여가면서 이거는 조금 변화가 뭐 여기 치받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봐도 항상 헷갈리고 복잡한
그런 진행인데요. 일단 파닐러 선수는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둑을 두시면서 뭐 프로대국 보신 경우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쪽을 많이 둔다는 걸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머리 아프기 싫다. 그럼 이렇게 둬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프로들이 여기를 두는 게 여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선택이 너무 서로 평범하니까 안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옛날 정석은 여기를 이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뭐 이 진행으로 둬서 어느 쪽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두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뭐 초반부터 굉장히 어렵게 둘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일단 토대는 갖춰놓고 중반 정도부터 이제 전투로 바둑을 두는 것이 무난하기 때문에 초반은 이런 정석 선택 괜찮습니다. 박정화 구단도 하변 쪽으로 마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사실 작년에 모든 세계대회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유독 이 갑조 리그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약 조건이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그런 만큼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갑조 리그에서 정말 좋다가 이상하게 미팅 선수만 만나면 좀 흔들려 왔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갑조 리그가 작년하고 올해랑 좀 달라졌잖아요. 구조가. 네, 그렇습니다. 토너먼트 그러니까 승강급 플레이오프라고 해야 될까요? 상위 8팀과 하위 8팀이 나눠져서 플레이오프를 할 때 그때서 박정환 구단의 가치가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단판 승부에서 세계대회 우승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에이스가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큰 몸값을 들여 데려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26라운드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는 그 중에 13판을 둘 수가 있었잖아요. 네. 올해는 플레이오프까지 정규 시즌이 15라운드 15판. 근데 다 둘 수 있어요. 네. 시간만 되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사실 플레이오프는 뭐 몇 판을 둘지는 모르죠. 그렇죠. 오히려 대국수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일단 단순 계산으로는 많아졌죠. 왜냐면 작년에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13판 이상 대국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올해는 최소한 15판을 둘 수가 있고 또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대국수를 알 수가 없냐면 이제 하위 팀, 그러니까 1위부터 8위 중에서 8위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여러 판을 그렇죠. 치러서 결승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등이나 2등이 되면은 좀 대국수가 좀 줄어들긴 하죠. 네. 하지만 뭐 산술적으로는 13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중국 선수들이 세계대회 일정 때는 갑조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내 기전과 겹치지 않는다면 한국 선수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 갑조 리그가 또 규모가 크고 선수들이 대국류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국 측에서도 이 뛰어난 선수들을 부르려고 할 테고 한국 선수들도 웬만하면 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국수가 좀 더 단 몇 판이라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변을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변을 키울 생각을 버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백이 하변에 백돌 협공을 하면서 백이 돌이 먼저 이쪽으로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변이 아주 큰 집은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 우변을 키울 때는 단순 우변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변으로 이어지는 큰 모양을 좀 지어야 되는데 백이 먼저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이쪽은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이제 상변 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둑 좀 잘게 쪼개진 채로 서로 큰 집이 없는 바둑이 되는 그런 초반이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파닐러 선수랑 김지석 구단이 두면은 묘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파닐러 선수
날일자로 상병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작정을 했는데 오늘 파닐러 선수 스타일 수를 잘 맞추실 것 같은데요. 뭔가 좀 단단하고 좀 느려 보여도 좀 이렇게 단단하게 두면서 상대를 좀 노리는 그런 수들을 두고 있네요. 네, 예상했던 그리고 역시 많은 프로들이 일감으로 떠올리는 그 자리를 박정환 구단이 선택을 했고요. 오늘의 박정환 구단의 컨셉은 확실해졌습니다. 네, 튼튼하게. 굉장히 진짜 박정환 구단의 바둑에서는 보기 드물 정도로 좀 느린 느낌 들면서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흑집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변에 두는 건 모두가 일치하는데 하변 어디를 둘지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글쎄요. 제가 딱 느끼는 인상은 박정환 구단이 워낙 차분하게 두니까 파닐러 선수가 오히려 좀 서두르면서 좀 달려드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시비거리를 좀 만들어보자. 전투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약간 그런 의사표시기는 한데 그러니까 의도는 그런 거겠죠. 이곳을 뭐 젖히면은 이런 걸 끊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선수로 집 모양을 좀 키워가겠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이렇게 된다고 흙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파닐러 8단의 생각은 이 정도라면 뭐 벽에 두터운 곳에 기대어서 흙도 우아 쪽을 제법 뭐 잘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닐러 선수의 목적은 이곳이 좀 중복이 되자. 굉장히 두텁게 둔 자리니까 좀 더 두텁게 해줘도 큰 집은 나지 않는다.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돼도 백이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혀 나쁠 이유는 없죠. 흙이 이 장면에서 가장 바라는 최고의 그림은 아마 이런 그림일 거예요. 이거는 뭔가 백이 흙이 그냥 다가왔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흙이 그냥 다가왔는데 백이 여길 둬서 흙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거니까 흙은 벽이 되고 백은 사실 약간 제자리 걸음이고 그러니까 흙이 바라는 최고의 그림. 바라지만 이뤄질 수 없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렇죠. 만약에 박정환 구단이 하변을 젖힌다면 이러고 난 다음에 뒤로 이으려고 두는 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뭐 이런 전투를 하려고 둘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바탕 할 거면 여기서 이렇게 젖혀서 싸울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싸움 자체가 저희가 애초부터 뒤로 물러나는 걸 떠올릴 만큼 흙이 나쁜 싸움이 아니거든요. 흙이 충분히 싸울 만한 진행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이제 밑으로 젖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밑으로 젖힐 확률이 좀 적겠네요. 지금 그냥 쉽게 찍어 드렸긴 했지만 이 정도 수순은 약간 수익기로 한 번에 생각이 되는 수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봐도 백이 뭐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흙 여기 잡힌 게 우아기 쪽 맛도 없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거든요. 위로 젖힐 확률이 높겠네요. 최고. 일단 좌상기 두텀, 우상기 두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위쪽을 젖혀서 늘면 이렇게 두는 것 자체가 저는 백 입장에서 전혀 불만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 그림이. 그러니까 결국은 백의 중앙에 돌이 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쪽과 이런 쪽 연계해서 중앙 쪽에도 좀 집을 기대할 수 있는 모양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중앙에 좀 백의 두터움이 판 전체를 좀 지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상이기 때문에 위로 젖히고 뭐 늘었을 때 바로 빠질 수도 있지만 또 밀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이걸 젖히면은 역시 이곳이 젖히고요. 젖혔을 때 글쎄요, 여기서는 조금 더 여기까지 젖혀갈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싸움 자체는 너무 백이 좀 유리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끊어주고 이런 데 두면은 그냥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일단 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빵따름 정도는 내줘도 괜찮고요.
이건 너무 망했는데요. 이거는 예. 뭐 흙집이 대책이 없죠. 이 돌이 잡힐 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갔을 때 흙이 글쎄요, 반발한다면 여기 젖히는 정도일까요? 이쪽으로 젖히는 건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건 근데 하변에 그냥 벽이 늘기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을 때 뭐 한 칸 띄워서 두면은 사실 뭐 그래도 아직 귀에 뒷맛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집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중앙 쪽에 벽의 발언권. 저는 오히려 위로 젖힐 때 지금 분위기가 흙이 뭔가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게 굉장히 치열하게 두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네, 젖힌다는 또 젖히는 게 일단 가장 백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 같아요. 끊어가면 여기서는 어떻게 두죠? 이제 아래쪽을 젖혀서 쌓을까요? 여기요? 네.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만 싸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는 건 치봤나요? 네. 그거 좀 두고 싶어서 지금 아, 두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이걸 뒀을 때 중앙을 받아야 되면 아주 이상한데 6일치 받는 걸 이제 그렇죠. 성태권 프로가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딱 딱 걸리죠. 빠져서.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참고도를 그리고 싶은 모양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면 뭐 바둑이 끝난 거와 다름이 네. 없죠. 근데 뭐 백도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잡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싸워도 뭐 충분히 백이 싸울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위로 젖히는 것 자체는 너무 일감이긴 해요. 네, 위로 젖히는 게 가장 생각하면 할수록 아래로 젖히는 건 점점 보면 볼수록 좀 안 둘 것 같고요. 위로 젖히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역시 위로 젖혔고요. 궁금하네요. 파일럿 8단이 뭐 무난하게 하변으로 늘어서 둘지. 근데 저의 생각은 왠지 백의 흐름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 될 거면 사실 붙일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두는 게 맞죠. 네. 지금 둔 자리를 두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뒀다면은 다른 수를 궁리하고 있다. 그리고 판일러 선수의 기본 스타일로 봐도 다른 거 고민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수를 보면은 확실해질 것 같은데 역시 뭔가 치열하게 두죠,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그런 인상이 있어요. 오. 박정원 구단도 빠르게 준비를 했다는 듯이 붙여가는데요. 당연한 순가요?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박정원 구단이 거기까지 붙여갔고요. 아마 싸움에 대한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러니까 판일러 선수 입장에서는 박정원 구단이 너무 견고하게 빈틈을 안 주니까 좀 약간 급해지는 마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싸움을 걸어가는 선택을 했고 박정원 구단 여기서 고민한 것은 붙여가는 수를 좀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이제 초반이 끝나고 중반전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반전 시작 하변부터 굉장히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딱 봐도 머리 아픈 자리에 뒀어요. 네. 이거는 전투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흑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하변 쪽 차단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신경 쓰면서 둬야 되고요. 여기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잇는 것도 당연한 한 수입니다. 하나 더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역시 한 점이 빵따냄이 당하기 때문에 네. 득이 전혀 없죠. 네, 그곳을 여기를. 당하게 되면 이곳을 그냥 이렇게 잡히면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백도 지금은 그렇게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늘고 싶은 자리죠.
이제 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을 받아준다면 백의 생각은 역시 이런 쪽으로 네. 밀고 들어와서 이 싸움 어떻게 되나요? 끊어갔을 때 백이 그냥 하변 한 점을 끊으면은 어떻게 이걸 두면은 예를 들어서 뒤로 단수 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체로 백이 좀 득을 봤다. 네. 뭐 이렇게 쉽게 처리해도 되겠네요. 지금 흑은 이쪽을 지키기보다는 역시 하변 쪽을 지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중앙에 좀 더 힘을 썼다고 느껴지는 것이 나중에 여기 좀 차단되는 게 좀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호구 치는 것도 가능했는데 역시 이곳을 나중에 뚫리는 거에 대한 좀 불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중앙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이어서 선택을 했고요. 이제 끊어갑니다. 일단 뭐 파닐러 선수가 저 한 점을 끊어가는 한 점을 잡을 수는 없고 혹시 뭐 이쪽을 단수 쳐놔야 되나요? 결국은 네, 단수 치고 단수 밑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슬 단수를 치는 이유는 역시 그냥 한 점 잡았을 때는 백이 이곳을 빠지는 게 워낙 큰 자리다 보니까 단수를 쳐놨고 이제 백이 잡는다면 흑은 이곳을 젖혀서 실리로 만족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모양은 하변이 흑이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도 이렇게까지 쉽게 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탄수를 쳤고요. 백도 나가는 한 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한 번 더 이곳을 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보통 하변이 이렇게 없으면은 뭐 늘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자리를 늘어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해 버리면은 흑이 아주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너무 대책이 없죠. 바로 이 돌도 잡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봐도 기울었다. 네. 이렇게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백이 잘 되는 모양이고요. 이렇게 둘 리가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신 이곳이 뭐 호구 정도로 되어 있으면은 미는 수가 가능할 텐데 지금 하변 쪽이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귀 여기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두 점을 잡았고요. 백도 한 점을 장문 잡기에는 조금 느슨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변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정말 좋은 자리긴 하거든요. 이 자리가. 네. 흑이 뒀다고 치면 바로 양단수가 생기고 백이 두면은 집이 생기고 끊어지는 맛도 좀 더 강력해지거든요. 이 자리는 너무 탐나는 자리인데요. 박정원 구단도 역시 너무나도 탐이 나는 그 하변 자리 두면서 진리로도 크고 하변 쪽 이제 차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도 이 장면에서 차단이 겁이 난다고 그냥 이렇게 받고 백이 뭐 우변을 막는다든지 해서 지켜버리면은 백이 하변도 지키고 결과적으로 우변 쪽도 백의 차지가 좀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애초에 이곳을 붙였을 때 기억하면 됩니다. 붙이고 젖혀서 늘어도 불만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젖힌 거였고요.
근데 빠지고 밀었는데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깽골이 되면은 뭐 이건 비교도 안 되게 당한 상황이 되죠. 그렇죠. 백이 많이 득을 봤기 때문에 흑도 지금 장면에서는 무조건 여길 나가서 그럴 리 없지만 여기를 그냥 이렇게 나가준다면 넉점을 통째로 잡아야죠. 네, 이거는 뭐 백이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절대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필연에 가까운 전투거든요. 네, 그곳을 끊는다는 것은 역시 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싸움이 오늘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줄은 몰랐거든요. 초반에 서로 선택하는 수들이 너무나도 단단하고 두텁게만 두고 있어서 엄청난 장기전이 예상이 됐었고 정말 너무 서로 두텁게 두고 있어서 싸움이 날 만한 곳이 별로 없겠다 싶었는데 뜻밖의 하변에서 파닐러 8단이 하변을 붙여가면서부터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바둑 이러면 약간 나비 효과 느낌이 있어요. 정말 사소한 움직임 하나였을 뿐인데 거기서부터 바둑 자체가 조금 소용돌이 속으로 좀 빠져드는 경향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은. 지금도 젖혀가는 것은 여전히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어요. 끊기는 여기 약점이 있는데 근데 흑도 글쎄 이거 하나 먼저 끊어놨으면 어땠을까요? 혹시 바꿔치기를 할까? 네, 바꿔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꿔치기란 얘기가 이걸 끊어놓고 두면은 아예 이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인가요? 네. 축을 축인가요? 축인데요. 그러면은 밑으로 단수를 쳐야겠네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잡더라도 다시 또 끝내기를 해가면서 네, 그곳이요. 일단 여기가 단수 쳐준 게 악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모양이 되게 신기하네요. 저도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됐는데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는 이걸 두고 이곳을 두면은 단수를 친대요. 그러고 이제 씌우면 날일자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우변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네. 나가봤자 밀고요. 여기 또 밀면은 흙이 좀 별거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다음에 손을 뺐으니까요. 네, 이걸 나가도 사실 뚫어버리면은 별 뭐 볼일. 뚫어봤자 별게 없잖아요. 살고 나면 여기 끝내기만 남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판단하기에는 이 넉점은 잡을 수 있어도 우변에서 실리로 손해보고 하변까지 당하면은 별로 흙 쪽이 재미가 없다. 오히려 그냥 빈 삼각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판단은 확실히 그런 쪽, 그러니까 버려서 처리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상황은 또 인공지능은 거의 대등한 상태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크게 어긋나는 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하기 변화 같은 경우는 뭐 절대 그전 어디 바둑에서 하변과 우하기 바둑 이런 모양이 나온 적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두 선수 모두 수익기로 두는 건데 굉장히 좋은 곳들을 잘 찾아가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한번 끊어놓고 싶기도 했는데요. 지금이요. 네. 정구단은 역시 넉점을 버리고 싶지 않다. 하나 끊어줬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백도 나가는 게 정수고요. 되게 근소한 차이긴 한데 안일 해설위원의 평가가 인공지능 맞다고 생각하네요. 여기 끊는 게 아주 조금.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사실 뭐 여길 두나 저길 두나 한 판의 바둑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차이는 없는 수. 둘 다 가능한 수법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흑은 네, 바로 끊어갔고요. 이제 백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막는 정도. 이것을 그냥 막는 정도라면은 이것도 이건 흙이 괜찮아요. 네, 이거는 백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 아까랑 다른 점은 그냥 지켰을 땐 여기도 백의 좀 진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두텁게 잡혔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가도 이것을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단수 쳐서 알기 쉽게 백돌이 잡혔거든요. 즉 여기는 흑실리가 굉장히 큰 모양이 됐고 백은 뭐 모양이 좋긴 합니다만 약간 중복 느낌, 아주 큰 집이 나는 모양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합니다. 백도 이쪽 하변 쪽으로 밀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 석점까지 잡는다면 좀 얘기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끊었는데 흑이 물론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좀 하변이 이거는 많이 다르죠. 이건 또 백이 10집 이상 득을 받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백이 좋습니다. 지금 백이 우변 쪽에 피해를 각오하면서 둘 수 있는 것은 역시 애초에 이런 데를 다 둬서 흑이 큰 집을 안 되게 좀 방비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고요. 이거 뭐 전투가 쉽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조금만 그냥 물러나면은 바로 끝나는 싸움이긴 하지만 물러난 쪽이 그래도 전체적인 바둑이 좀 기분 나빠지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차단을 하는 것이고 흑도 버리지 않고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치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보다는 뭔가 신진서 구단이 좀 두고 있다는 인상이 들 정도로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만큼 말씀하셨던 대로 좀 한 걸음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타협점이 일어나려면은 서로 이 정도면 그래 둘 수 있어라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선수 모두 물러서면 누가 봐도 자기 쪽이 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닐지언정 지금 불리함을 의식하고 두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두 기사 모두. 얼마 전에 김지석 구단이 판일러 8단에게 대마 사냥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박정환 구단이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안 같은데요. 그럴 것 같나요? 저렇게는 안 둬야 되지 않아요?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김석 구단이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거거든요. 같은 대국장에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잡으러 가지는 않겠지만 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고 있네요. 네, 지금 뭔가 상황이 박정환 구단이 거의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김석 구단 기보를 머리를 좀 더 넣어뒀나요? 뭐 잡아야겠다. AI 승률했죠. 중국 인공지능 절에가 판단하는 것은 이 수치라면은 정말 미세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흑이 좀 잘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시작 자체가 백이 한 55% 시작하니까 뭐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일단 뭐 서로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숫자가 앞에가 5자로 시작하면요 유리한 쪽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이제 시작한 거예요. 더구나 저거는 반집 차이도 아니고 반집보다 더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저거의 차이를 좀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확실히 한 7대 3 정도부터 이제 이건 확실히 그래도 7인 쪽이 좋다, 좋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 전의 수치까지는 66대 4도 사실 거의 못 느끼잖아요. 6대 4까지. 7대 3도 가끔 못 느낄 때 네. 아니, 가끔이 아니라 은근 반대로 많아요. 반대로 느낄 때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물론 몇 달 전 얘기긴 한데요. 신진서 구단이 이 정도 진행이면은 흑이 한 80%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반대로 보니까 120, 80% 좋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바둑은 전혀 인간과 예측이 다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예측이 잘 안 돼요. 예측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정상권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7대 3으로 앞서기 시작하면 잘 역전을 안 당하더라고요. 네. 뭐 없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잘 역전을 안 당하는데 시간 있는 바둑에서요. 6대 4 정도는 너무 쉽게 뒤집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고
한 7대3 정도가 중국룰 기준으로 한 9집 정도? 네. 그러니까 한 집 반 정도 앞설 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정상권 기사들은 그 정도면 또 역전을 잘 안 당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단수를 쳤잖아요. 단수를 치자 박정환 구단이 이걸 잊지 않고 이곳을 나갔는데 만약에 이제 이어서 둔다면은 흙이 있는다고만 생각하면 무조건 이교환을 하고 두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을 막으면은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잡아야 되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 생각은 하변은 잡았지만 이거는 중앙을 선수로 막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싫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중앙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포인트는 여기서 원래 이런 거 끊었을 때 나가주기만 하면 약간 득이라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또 기가 막히게 뒤에서 촉촉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이것을 잊지 않았고요. 네, 이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일 것 같고 파닐러 펄턴도 또 선택지가 없어졌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5점을 통째로 버리면 당연히 백이 좋잖아요. 그렇죠. 나가야죠 무조건 지금은. 오늘 두 선수가 강하게 둔다고 느껴지는 것이 타협점이 없어요. 그냥 물러서면 상대를 나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두는 입장에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타협할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것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오, 시원하게 잡으러 갑니다. 제가 아는 박정환 구단이 맞나요? 약간 김시석 구단의 영혼이 좀 쉬인 듯한 공격적인 선택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대반을 깔끔하게 잡으면서 유리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수익기로 두는 바둑이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뒀을 때 이제 파닐러 8단의 상대 입장에서는 그냥 물러나기보다는 싸우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변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걸 파닐러 선수가 아니라 다른 대부 많이 봐도 아무리 전투로 이끌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파닐러 선수는 신기하게 그 싸움의 방식도 이게 좀 복잡한 거 있잖아요. 그 뒤조각 좀 엉켜있는 이런 모양들을 좀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라는 게 파닐러 선수의 좀 슬픔이긴 한데요. 그래서 왠지 좀 신민준 선수한테 잘 준다는 인상이 있거든요. 약간 좀 두텁게 두려는 신민준 구단을 자꾸 복잡한 대로 좀 끌고 나오는. 네, 박정환 구단은 그곳을 이으면서 이제 중앙 쪽을 탈출해라. 나는 이득 보면서 다시 서서히 몰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백의 입장입니다. 뭔가 결과물이 없다면 말 그대로 우변에 큰 손해만 본 셈이 되거든요. 역시 파닐러 선수 이런 거 물러나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버티죠. 이것으로 흙의 우변 모양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일단 추가로 잡은 게 5개지 않습니까? 한 30집. 그리고 여기도 15집, 45, 50, 60집의 확정화가 났기 때문에 이제는 뭘 결과물을 안 내면은 거의 뭐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요. 또 잡으면 그냥 통째로 들어가면 또 백이 좋아요. 네, 무조건 편하죠. 못해도 한 35집 이상 되니까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백이 너무 편한 모양이 됩니다. 글쎄요, 실전에 흑이든 백이든 어느 쪽이든 제가 둔다고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백이, 제가 백이면 어렵긴 해도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둘 것 같아요. 대신 저는 흑이라면 살면 좋겠지 하면 둘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백도 손을 빼기가 어려웠죠. 세우면 6집일 수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두터워서 6집으로 끝나진 않겠지만 네네, 단순 그렇죠. 숫자는 분명히 6집이거든요. 밑에 8점 같은 경우에는 뭐 공배가 옆에 있으니까 못해도 20집 넘는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백도 지금 그냥 잡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살집이 이씨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역시 원래 여기 흙에 붙여왔을 때 여기 백집이 좀 기대가 되는 자리였고 또 먼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단순히 잡는 거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호구친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뛴다면 근데 붙여서 좀 크게 잡겠다는 거거든요. 여길 두고 여길 둘까요? 이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크게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가 다치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백이 괜찮습니다. 늘었어요. 이거는 여기서 좀만 더 확률을 늘릴 수만 있으면 글쎄요. 제가 아까 표현했던 7대3 정도는 한 집 반 정도 우세하지만 역전을 잘 안 당한다. 이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 좋아해야 되나요, 이거? 아니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박정환 구단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영준 해설위원이 말했던 날일자. 근데 그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간명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뭐 흙은 밑에는 빨리 처리해야겠죠. 그건 뭐 흙은 뭐 당연히 둬야 됩니다. 밑에 쪽은 이거 이상 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둬놔야 돼요. 조금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